여러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죠? 기침만 해도 혹은 웃거나 뛸 때 소변이 새서 당황한다면 요실금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한국 여성의 한 30-40%가 겪는 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좀 부끄러워서 남편분에게도 말 안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혼자 패드를 차면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실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을 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원장님, 제가 요실금이 맞나요? 요실금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요실금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소변이 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 구조상 소변을 잘 참도록 돼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판단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불편하면 소변이 젖으면 요실금이 맞는 거예요. 물론 검사로서 요실금이 있고 없고를 판별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불편한지가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두 번째, 요실금 수술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한다는 건 어떤 큰 병인 경우에는 의사가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실금은 불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한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불편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실금 수술은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실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기침하거나 웃거나 뛰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방광과 악이 나오는데 사이에 근육층이 잘 못 받쳐져서 약해져서 새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 근육층이 얇아져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로서 교정을 해줍니다. 약해진 근육층에다가 메쉬라는 끈을 달아줘서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흔히들 요실금 하면 다 수술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 자체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은 방광을 받쳐주는 밑에 근육이 약해진다면 이거는 방광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흔한 게 난 소변을 못 참겠어. 그러다가 화장실 가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나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끈을 달아주는 수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실금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고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을 권하는 분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은 어떤 경우에 수술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수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다 결정하고 오십니다. 수술이 어떻게 해서 막 위험하고 이런 얘기는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물론 수술을 하려면 요 역당학 검사를 통해서 소변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검사하는 객관적 지표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불편한지. 그 검사는 결국 보험에 관련돼서 금전적인 얘기를 할 때 쓰이는 내용이고 증상으로 봤을 때는 어떨 때 수술하느냐? 간단하게 내가 너무 불편하면 하는 거예요. 많이 새도 내가 안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새도 나는 너무 못 살겠어. 이러면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끈을 달아준다고 했는데 소변 나오는 요도와 질 사이의 근육층을 박리해서 거기다 끈을 달아줍니다. 근데 끈을 공중에 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근육 속에 달아주는데요. 그때 골반 사이에 근막을 뚫어서 끈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수술 부위는 크게 아프진 않고 엉덩이가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아프냐? 대부분 7-80%는 저희 병원은 당일 퇴원을 하고 당일 퇴원하는 분도 약간 아프니까 조금 불편하게 걷지만 아파요 하면서 그냥 걷는 정도. 그리고 다음날 전화드리면 많이 좋아졌어요가 대부분의 통증 양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수술 끝나고도 며칠 동안 너무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자연스럽게 다 됐어요, 회복이 잘 돼요 하는 거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안정되고 수술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안전하냐? 모든 수술이 안전하면 좋겠지만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끈을 달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골반을 통해서 쇠를 통해서 뚫어서 끈을 달아주는데 그게 잘못해서 방광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위치에 끈을 달아버린다. 방광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꼭 끈을 넣은 다음에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끝나는데요. 제가 경험한 몇 케이스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끈을 넣고 오셨는데 방광에 그냥 집어넣고 끝내버린 경우죠. 그런 분들은 개복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끈을 너무 타이트하게 달아주면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또 그 끈을 너무 느슨하게 달아주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의사의 경험, 감각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혈류가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부작용 없이 잘 끝내는 수술이고요. 뭐 무서운 얘기 많이 했지만 대부분 좋아져요. 제가 수술 후에 2주 있다 뵀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끝. 그리고 안 오셔요. 이게 대부분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좋아진다. 제가 환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실금 수술은 너무 수술이라고 무섭게 생각하면 대부분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오 생각보다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되 너무 가볍게 오시면 또 그것도 좀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혼자서 고민 마시고요. 대부분이 수술 잘 받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비뇨기과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만 본다. 그래서 깊다. 지안비뇨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